학생들 입장에서 오모를 풀면서 이럴 수 있었던 게 어디서 본 듯한데 모르겠고 알 듯한 문제는 풀리다가 계산이 꼬인다든지 해서 막혀. 산모에서 충격 한번 받고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해서 개념 강의도 듣고 시험을 이제 기대하면서 봤는데 점수가 변한 게 없는 사람들은 지금 좀 절망적일 텐데, 근데 그런 친구들은 잘 왔어. 20년 이상 내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고민을 해결해 주다 보니까 시험을 볼 때 문제를 보는 그 눈만 정확히 잡아줘도 점수가 확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 그런 식으로 좋아지는 주인공이 너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맞은 문제도 필기하면서 제발 끝까지 전부 다 봐줘. 이 해설 왜 보는 거야? 너희들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지고 실력을 업시키려고 보는 거잖아. 나는 이거 자체를 그냥 해설을 야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거에 중점 안 두고 내 거 그냥 문제들 푸는 걸 전부 다 보면 보는 대로 그냥 실력이 업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볼게. 해설이 아니라 강의야, 강의. 자,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할 얘기가 뭐냐면 개념이랑 발상에서 너희가 빠진 게 뭔지부터 체크해보자고. 여기다 두껍게 써볼게. 개념, 발상. 너희도 이걸 필기하면서 들어야 실력이 좋아질 거야. 여기 실전 개념이 좀 난 많이 나왔다 보거든, 5월 모의고사에. 그러니까 어쨌든 너희들 부족한 걸 여기서 채워줄게, 필기하고. 발상도 기출에 나왔던 발상들 되게 많이 나왔어.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내가 다 채워줄 거고, 그다음 문제풀이 접근은 내가 벼락치기에서도 얘기했는데 무조건 추론이 우선이야. 이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야. 추론 그리고 수식이랑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는데 어떤 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문제를 풀고 나면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돼. 처음 접근할 때. 그리고 문제 풀 때 이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겠거나 뭔가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들면 숫자나 식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 관찰을 해봐. 뭐 특별한 게 있나? 숫자나 식에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특이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걸 특이성이라고 해. 자, 이거는 꼭 필기해놓고 이걸 보면서 맞춰 들어가야 돼. 추론 수식 오락가락 하는데 얘랑 얘가 중간에 서브로 자꾸 막 도움을 주는 거거든.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 중에 9번 4점짜리 먼저 시작해볼게. 3점짜리는 개념만 가지고도 대부분 풀리는 문제들이니까. 근데 9번을 딱 보면 얘는 처음에 개념으로인 거 알아야 돼. 개념으로 여기 모든 실수 X 딱 보자마자 항등식이구나 하고 느껴야 돼. 항등식. 항등식 개념 알고 있지? 이거 안 되는 사람은 개념이 약한 거다. 항등식 몇 가지 나와? 2가지야. 개수 비교를 하든 아니면 수치 대입을 하든 둘 중에 하나 다 좋아. 그래서 요새 X는 0을 넣고 출발하는 게 사실 맞아. 이거는 개념이다 그냥. 교과 개념이 약한 거야. 근데 특이성으로 볼 수도 있는 게 사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개수 비교를 할 수 있는 건데 수치 대입 말고 개수 비교.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좌변의 얘 특이성이라고 할게. 얘가 특별한 특이성. 이거 작년 3호 벼락치기에서도 내가 얘기했던 건데 X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여기 좌변에 상수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상수항 없는 거야. 근데 X가 붙어 있다 이거 특별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특이성이 상수항이 없다. 아니면 뭐 X는 0을 넣으면 0은 여기도 0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둘 다 상관없다. 근데 어쨌든 나는 보자마자 상수항 없네 하고선 여기까지 두고 얘 죽어야겠네 하고선 바로 이렇게 잡고 시작했어. 얘는 이렇게 0부터 1까지 F't dt는 3이구나 이런 식으로 감각을 좀 키워. 이거 작년 벼락치기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던 건데 봐봐 20번에 내가 풀이를 해놨는데 작년 벼락치기 20번 보면 작년 4모야 이거. 작년 5모 XFX 똑같이 있지. 근데 여기서 상수항이 없으니까 여기도 없겠다 하고 얘 상수항 없고 여기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GX가 상수항 없다. G0은 0을 뽑고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아니면 애초에 수치 대입이니까 fx 앞에 특별하게 x가 붙어있지. 그러니까 x는 0 수치 대입 하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작년 5모에서 정리할 때 이거 항등식, 함수 방정식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 접근 방향을 내가 다 알려줬거든. 필연적으로 이것들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작년 5모 참고할 사람 참고해. 왜냐면 지금 이거 9번은 좀 쩔이잖아. 4점짜리 중에 쉬운 건데 여기서 장황하게 다 설명하고 있으면 좀 웃기니까 좀 너희도 이제 퍼지잖아. 그러니까 자 얘는 3이다라는 거 딱 가지고 그냥 문제 풀어버릴게. 얘는 뭐냐면 x, fx는 얘가 상수항이 없는 거야. 이렇게 돼지고 나면 남는 게 ax 3승 플러스 2x지. x로 나눠. 그럼 fx는 a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다항식이 나오고 항상 이런 걸 써놔야 돼. 써놓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미분의 f'x는 2ax잖아.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a 값이 나오겠지. 근데 이것조차도 힘들었던 사람들은 항등식이라는 개념,
수학상부터 이제 좀 꼼꼼하게 잘 정리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얘가 3이라는 것까지 알았는데 틀렸다면, 이게 3이라는 거, 이게 0이라는 걸 인지했는데 틀렸다면 이렇게 식을 잘 정리해 놓자. 그래야 눈에 보인다. 그리고 힌트 쓰는 기본은 뭐냐면 이 기본은 대입이다 라고 일관되게 잡고 좀 이 습관을 잡아놔야 돼. 그리고 여기도 얘기할게. 추론이랑 수식의 비중을 두면 얘는 추론이 별거 없고 수식에 압도적인 비중이 들어갔어. 선생님이 말하는 추론은 그리면서 파악해보는 거랬어.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얘는 뭐 그림을 그리거나 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얘는 수식 몰빵 문제라고 할게. 나는 10번도 마찬가지인데 9번이나 10번이나 기본 개념이 너무 중요해.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내가 여기서 수업처럼 알려줄게. 선생님 개념 노트를 보면 이렇게 단원별로 그리고 이런 단서별로 해결책이 모인다 그랬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모여 있는 거거든. 이거 내가 작년 오모에서도 얘기했던 거. 시그마랑 N 같은 건데 시그마나 N 나오면 공식을 떠올리는 건 누구나 해. 아니면 노가다 뛰는 것도 누구나 해. 나열을 하든 아니면 부분문수로 빼기 형태 만들든. 근데 등차등비 수열에서 배웠다고 AN은 N 빼기 N-1을 여기서 배우거든. 그렇다고 해서 시그마에서 이게 안 떠오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시그마 옆쪽의 단서로 AN은 여기 지금 빈칸 넣기 빼기 SM-1 이게 선생님 그 개념 노트거든. 온라인 클래스, 온라인 학원 다니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단서가 나오면 그 단서의 해결책이 모여야 된다. 개념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이 노트 필요한 사람은 채널로 요청하면 이 노트 줄 거야. 물론 그 노트는 공부법 책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유료야. 그러니까 그 전에 받아가고. 그래서 얘도 봐. 일반항 알지도 못하는데 공식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다고 얘를 노가다 뛰어 1부터 n까지 넣어서?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밑에다가 SM-를 쓰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1을 넣은 거. AK 곱하기 BK 분의 1은 N-1을 넣어. 8 N-1 플러스 4 N-1에서 얘네 둘을 빼는 거야. 빼면 SM 빼기 SM-1을 하면 안에 있는 일반항이 나오거든? AN bn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 유도하는 거는 이런 거야. 여기다가 1부터 n까지 넣어. a1 b1분의 1 b2 b2분의 1 점점점 an-1 bn-1분의 1 마지막에 n bn분의 1이 나열돼 있는데 얘는 뭐냐면 1부터 n-1까지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a1 b1분의 1 a2 b2분의 1 점점점 n-1 bn-1분의 1이니까 둘을 뺐어. 그럼 이렇게 똑같은 애가 죽고 이거 하나 남겠지. 일반항. 그리고선 얘에서 얘 뺀 걸 쓰면 8n 플러스 4 써놓고 얘는 나라면 암산한다 한번. 그래가지고 8n 빼기 4를 줄 거야. 이러고서 어떻게 하지? 했을 때 이제 어떤 거냐면 봐. 추론 수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이쪽으로 몰빵돼 있으면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다른 걸 찾게 돼. 근데 수식 쪽으로도 어느 정도 항상 비중을 좀 두고 있으면 이거 수식으로 밀면 될 것 같은데? 공차가 자연수, 모든 항이 자연수, 공차가 같은 등차니까 얘 1차 그러면 수식으로 얘네들을 통분하면 얘네들을 비교할 수 있겠구나 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맞는 거거든. 근데 왜 여기 n 대신 4라고 써있냐? 나 꼭 이런 이상한 실수를 하더라 항상. 여기 4 아니라 n이야? 근데 나 여기 왜 4라고 써있냐? n인데 n? 나 꼭 이런 이상한 실수를 하더라고. 내 뇌구조가 가끔씩 나도 궁금할 때가 있어. 요 통분하는 계산까지 보여주고 싶지는 않은데 이거 나라면 이렇게 4로 일단 묶어내고 해. 2n 플러스 1 빼기 얘도 4로 묶으면 2n 마이너스 1 n-1 하고 4로 해서 얘랑 얘 붙여가지고 2n 플러스 1 2n-1 붙이고 얘가 이게 되려면 2n-1 붙인 거니까 n에 2n-1 붙이고 빼기 얘가 되려면 2n 플러스 1 붙인 거니까 여기다가도 n-1에 2n 플러스 1을 붙여. 깔끔하게 얘네가 1이 돼버려. 얘가 1. 그럼 공차가 같은 n, bn이니까 an bn분의 1은 얘 4를 나눠줘. 4를 2 나눠줘. 2 나눠주면은 4n 플러스 2 4n 마이너스 2 분의 1이니까 얘가 하나씩 나눠 먹으면 끝나는 거겠지. 내가 원래 이렇게 자세히 풀어주지 않고 마지막에 좀 친절하지 않은 편인데 이렇게 풀어준 이유는 뭐냐면 수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수식이 내공이 약하면 추론도 잘 안 돼 사실. 그러니까 지금 등급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오르는 애들은 이 수학 공부할 때 수식 쪽으로 빡 집중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산 공부할 때 노하우를 자꾸 쌓아. 11번은 안 할게. 11번 틀린 사람은 조금 반성하면 될 것 같아. 12번 문제는 좌표계잖아. 이거는 맨날 나오는 4점짜리야. 근데 이게 어려운 사람은 4점짜리가 맨날 무서워. 왜? 맨날 나오는 게 무서운데 당연히 맨날 무섭지. 그래서 이걸 잘 잡아야 돼. 좌표계는 선생님이 진짜 잘 잡아줄 자신 있는데 이거 잘 못한다? 바로 그냥 선생님 온라인 학원 등록하면 돼. 거기서 그냥 한 방에 잡아줄게. 미안, 퍼포먼스. 이런 깨알 홍보는 관여하지 마. 그냥 웃으면서 보면 돼. 자, 좌표계 있잖아. 1번.
좌표기 하면 내가 온라인 클래스 말고도 우리 유튜브 무료 영상에서 오지게 얘기해. 이거 이 세계관을 잡아준 선생님들이 있긴 있을 텐데 진짜 많지 않을걸? 나는 본 적이 없지만 나는 확실히 잡아줄게. 잘 봐. 1번이 뭐야? 그러면 1번은 교점이야. 이거 틀린 사람 잘 봐. 알았지? 2번이 뭐야? 2번? 교점과 길이의 향연이야. 근데 이건 X 관계야. 그러니까 누가 먼저다라는 건 몰라. 길이를 먼저 작도하고 교점 들어갈 때가 있고 교점을 찍고 길이를 파악할 때가 있어. 그리고 이거 두 개만으로 문제가 풀리면 너무 쉬운 거고 그거보단 내가 늘 얘기하는 건데 플러스 알파 주제가 많이 섞인다. 요즘에는 옛날에 4점짜리는 이거 두 개만 찍으면 그냥 다 됐어. 요즘은 아니야.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여기에 섞인 주제를 빠르게 파악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니네 모아야 돼. 안 그러면 안 풀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건데 함수가 막 여러 개 나오면 함수 사이에 관계가 나올 때가 있고 이거 한동안 관계 많이 나왔어. 그래 함수가 혼자 나오면 그 함수의 성질이 나올 때가 있고 함수의 관계 성질 말고 길이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 길이가 나오면 특히 도형이 많이 들어가. 도형. 그리고 가끔은 얘네들 세 개가 다 나오진 않아. 이 중에 하나가 나왔다 쳐도 가볍게 얘를 간파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거 뭐냐면 보통 연산이야, 연산. 아니면 이럴 때도 이게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 근데 졸라 어려워. 그럼 연산이 막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밸런스를 파악하고 추측하고 들어가야 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시나요? 예지력이 뛰어나신 건가? 아니 난 기출문제 분석을 좀 열심히 해왔거든. 그러면서 쌓았어 이거를. 내 온라인하고 노트 보여줄게. 그래프 파트를 보잖아? 필연성 체계 노트야. 이 필연성 우연히 생각이 안 나면 틀리고 우연히 떠오르면 맞추고 뭐 이거 안 좋잖아. 필연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 좌표계라는 단서가 나오면 교점 길이 똑같이 써있지. 플러스 알파 이렇게 4개가 써있어. 연산까지. 보여? 아 근데 요거 얘기 안 했다. 길이 있잖아. 길이. 도형이나 길이 하면 축이 이렇게 있지. 그러면 이게 이 점을 내리 꽂아서 X좌표, Y좌표가 나타내는 길이 이게 X축 방향, Y축 방향을 해서 축이랑 나란한 길이를 체크해야 돼. 이렇게 A, B. 이게 핵심이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여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노트를 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내가 샘플은 전송을 해줘. 근데 전체 풀 버전을 전송해 주진 않을 거야. 이 노트 내용이 맛돌이인 것 같은데요?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 근데 이게 맛돌이가 되려면 니네가 직접 요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 풀다 니네가 단서별로 이렇게 쌓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 내용 써있는 샘플만 줄 거야. 필요한 사람은 카카오톡 채널로 요청하면 돼. 이 정도만 알고서 접근해도 이 문제가 좀 만만해져. 자 봐. 처음에 관계냐라고 봤을 때 얘랑 관계가 있니? 뭐 별 관계가 없어 사실. 그렇다고 로그 함수의 성질이 뭐야? 그러면 증가 감수 점근선인데 점근선도 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단 말이야 지금. 그럼 도형적인 성질인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삼각형 OCA가 있어. OCA하고 ACB가 있는데 넓이가 2로 같대. 넓이가 같다는 거 넓이 B를 준 거거든. 이건 사실 정확히 도형 파트 내용이긴 해. 도형 파트에서 넓이 B가 나오는 경우는 넓이 B는 닮은 B를 줄 때가 있고 근데 이 문제 닮음이니? 얘랑 얘는 닮음일 수가 없잖아. 닮은 비를 줄 때가 있고 아니면 밑변 비율을 줄 때가 있어. 이게 사실 밑변 비율로 얘 넓이가 같다라는 게 밑변 곱하기 높이, 얘도 밑변 곱하기 높이가 같다 해가지고 이 넓이 비로 그냥 바로 빠방 두 개가 떠오를 수 있을 정도면 되게 도움이 돼. 애초에 그래서 얘는 이걸 준 거야. 얘랑 얘가 길이가 같다라는 걸 처음으로 준 건데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내가 아까 전에 까먹었다고 얘기했던 거 X축, Y축이 있으면 여기 있는 점이 있어. 만약에 A, B가. 그럼 A, B는 이 길이를 구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 좌표를 준 이유가 축이랑 나란한 길이에 목숨 걸어야 돼. 그러니까 좌표계 문제가 나온 이유가 되는 거거든. 축이랑 나란한 거리에다가 뭔가 숨기려고 한 거야. 그럼 봐봐. 여기다가 이렇게 내리꽂고 여기다 이렇게 내리꽂으면 바로 보여. 이제 이번엔 닮은 비인데? 왜냐면 1대2 빗변 닮음이니까 1대2란 말이지 지금. 그래서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여기 좌표가 지금 뭐냐면 여기가 얘 절반이야. 그래서 X는 2분의 T 잡고 시작한 사람이 사실 제일 잘한 거야. 그러니까 좌표계 공부를 좀 했고 도형으로 바로 빠져가지고 도형이 섞였을 거라고 바로 보고 얘 길이 이 넓이비를 가지고 이 길이비를 알아낸 거고 그리고 나서 축으로 내리꽂아가지고 좌표계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럼 이런 비슷한 문제를 언제든 맞추려면 이게 모여 있어야겠지? 노트에 써놓고 일관되게 문제 풀 때 보란 말이야. 자 나는 여기 이렇게 작도하는 이런 과정을 다 추론이라고 하거든. 그래가지고 얘 이 문제는 뭐냐면 추론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 수식. 근데 추론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A도 미지수고 K도 몰라.
t도 모르거든? 지금 미지수 몇 개 몰라? 3개 몰라? 이러면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 3개짜리, 미지수 3개짜리는 연산이 얽혀서 꼬일 수 있어. 그러니까 수식을 졸라 조심히 이거 집중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수식도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까 추론, 수식, 오락가락 어쨌든 수식도 중요하다. 수식이 중요한 경우는 최대한 다 써야 돼. 그래서 나라면 여기 교점 있잖아. 2분의 얘도 사실 얘네 둘이 연립해가지고 나온 애거든. 근데 처음에 난 이거부터 써. 얘랑 같다. 로그 AX는 마이너스 2 로그 AX 플러스 K다. 얘를 넘겨. 그러면 3 로그 AX는 K다. 로그 AX는 3분의 K다. 아 잠깐만 왜? x에서 2분의 t를 넣어야 돼. 여기가 잡아 2분의 t를 넣은 거야. 로그 a의 2분의 t는 3분의 K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추론에서 되게 중요한 게 그림에 잘 나와야 수식이 잘 뽑히거든. 1번 뽑았는데 자신 있게 2개 더 뽑아야 되는데 처음에 넓이가 2니까 요 넓이 하나 구한다는 나쁘지 않은데 일직선상에 있거든. 요 원점부터. 이런 그림을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추론이 중요한 거야. 그 추론은 눈에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 그림에 막 낙서하면 일직선이 안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일직선이 보여야 돼. 일직선상에 있다 그러면 너네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이것도 필연성 체계. 일직선. 사실 이게 기하를 하는 친구들은 벡터의 실수배가 먼저 떠오르는 게 맞다. 기하를 안 하고 우리 공통에서는 기울기, 일직선상에 있으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 말고 없어 사실상. 요게 필연적으로 이 단서, 일직선이라는 단서는 기울기는 기울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를 세워야 돼. 요렇게 기울기 잡아야 되니까 좌표 찍자. 요 좌표는 2분의 t, 여기다 2분의 t, 여기다 넣어서 로그 a 2분의 t인 거고 여기다가도 마찬가지 t, 로그 a의 t인 거야. 그래서 기울기로 식 하나 뽑자고. 자, 2번식. 원점에서부터 기울기는 얘랑 얘 뺀 거야. 얘에서 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알고 있지.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2분의 t 분의 로그 a의 2분의 t 이렇게 나와. 잘 안 나왔지? 로그 2분의 t 이렇게 나온 거고 이 기울기와 얘랑 얘 사이 기울기 쓸게. 이거랑 이거 사이 기울기. x 증가량 얘에서 얘 빼니까 t분의 y 증가량 얘에서 얘 빼니까 로그 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잘 정리하면 얘를 이쪽으로 붙이고 얘를 이쪽으로 붙일 거야. 이게 다 연산이야. 연산 되게 중요해. 수식. 그러니까 t 로그 a의 2분의 t는 얘는 2분의 t의 로그 a의 t가 되고 여기서 t를 없애도 돼. 약분해도 돼. 원래는 내가 방정식 풀 때 약분하지 말라고 하거든. 이게 0이면 이게 t는 0이 될 수도 있으면 그래. 근데 지금 얘는 t가 오른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0이 아닌 양수거든. 이땐 약분해도 돼. 이땐 약분해도 어쨌든 약분하고 2를 1로 넘겨. 그래서 2 로그 2분의 t 는 로그 t고 이 2를 1로 올릴게. 그래서 로그 a의 4분의 t제곱 은 로그 a의 t가 되고 얘랑 같은 거야. 4분의 t은 t고 t 양수니까 또 약분했어. t는 4다라고 나오는 거야. 두 번째 식에서. 세 번째 식은 넓이잖아. 삼각형 넓이를 이걸로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건 지금 축이랑 하나도 안 나란하거든. 이러면 이렇게 잡은 다음 쪼개서 풀어야 돼. 이것도 사실 필연성이 있는데 그거 말고 얘 축이랑 나란하니까 나라면 이렇게 구해.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해가지고 이 넓이가 2다 하면 되잖아 지금.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계속 얘기하지만 교점 길이 중에 이 길이를 구하려면 이 교점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교점을 찍어줘야지. 얘는 t, 마이너스 1 로그 a의 t 플러스 k고 얘의 길이는 뭐냐면 여기 높이에서 여기 높이를 빼야 돼. 그러니까 얘는 3 로그 t 빼기 k 이런 식으로 암산이 돼야 돼. 이 정도는. 그래서 넓이 구하면 밑변이 이거고 밑변이 이거야. 높이는 이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2분의 t, 여기도 2분의 t겠지? 2분의 t야. 여기 길이가 지금 2분의 t야. t가 지금 4니까 t 4 넣을까? 자, 3번씩 가볼게. 얘가 지금 4니까 여기다 4 넣으면 2야. 2분의 1의 높이가 뭐냐면 2고 밑변이 뭐냐면 이거야. 얘는 밑변은 로그 3 로그 a의 4 빼기 k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이게 지금 2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2번식에서는 t 값을 구했고 1번이랑 3번 연립하면 돼. 그래서 1번, 3번은 다시 1번은 여기다 쓰면 t에 4 넣을 거야. 로그 a의 2는 3분의 k 나온 거고 3번 여기다 다시 3번 다시 쓰면 3 로그의 4는 k 플러스 2가 나온 거야. 근데 얘 4가 2의 제곱이지? 제곱 1로 내리고 6 로그 a의 2는 k 플러스 2니까 얘를 여기다 대신 대입하면은 k 값이 나오겠지. 필요한 만큼은 지금 보여준 것 같은데 다시 정리해볼게. 지금 뒤에 연산은 너네가 좀 해보고 그거는 너네가 연산 키우려고 노력하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추론 수식으로 처음 들어가는데 추론이라는 건 작도를 최대한 잘하는 거야. 근데 이게 되려면 또 필연성이 잘 쌓여 있어야 돼. 좌표계가 나오면 뭘 해야 된다라는 해결책들을 쌓아놔야 돼.
그 노트 있지? 그 노트 양식은 주니까 그 노트 양식에다가 너희가 해결책을 싸서 모으라고. 근데 이게 혼자서 해결책이 안 쌓여. 그러면 선생님 온라인 학원을 찾으면 돼. 깨알 홍보. 아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습관처럼 나오지? 광고 촬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입에 배가지고. 얘들아 이거 전부 다 퍼포먼스야. 13번은 기출에 나와 있는 발상? 이게 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닌가? 엔제인가? 어차피 기출에서 나온 걸 이제서 또 변형하고 뭐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면 금방 되는데 좀 약간 실전틱한 느낌이 좀 나는 게 요게 지금 이렇게 삐뚤어진 애랑 요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지점을 사실 얘랑 얘 중점이 x는 베타가 있으면 얘랑 얘 중점에서 지금 접선의 기울기 같은 게 나오거든? 요거 자체도 실전 개념으로 증명이 가능하고 이 넓이 자체도 얘가 2등분을 시켜. 넓이도 2등분을 해. 얘랑 얘 중점이 이렇게 넓이도 2등분해. 그러니까 얘는 이참수는 찌그러져도 넓이가 대칭이야. 이 이참수 관련된 얘기도 필연성 체계와 노트처럼 지금 다 정리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좀 시간이 없으니까 요 정도는 지금 사실 대부분 알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바로 갈게. 그리고 니네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원이 지금 얘거든? 문제 읽어봤지? S1이 얘야. 근데 S2가 이 전체인데 그럼 여기 하나가 뭐냐면 얘 하나가 2분의 1 S2란 말이야. 그럼 지금 얘랑 얘 S1이랑 2분의 1 S2 관계가 나온 거야. 얘를 애초에 2배 쳐놔서 니네를 혼란을 준 거야. 그러니까 얘를 특이성을 간파하고 양변을 나누기 2를 해줘야 돼. 그래야 2분의 1 S2 빼기 S1은 6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아 6이 아니구나. 양변을 2로 나누니까 얘는 3이겠지 그치? 왜 그러냐면 자 1이나 또 절반값이 2분의 1 S2란 말이야. 2분의 1 S2 이 특별함을 살리려고 해야 돼. 그래가지고 얘를 나누기 2를 때린 거야 지금 얘를. 요러면 대충 이해 가지 왜 이런 건지. 왜냐면 사실 적분할 때 기출발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 안 해. 여기서부터 이차함수 절반까지 적분해. 넓이의 절반까지 적분한다고. 이게 기출에 나와 있는 발상이라고. 마찬가지로 늘 얘기하잖아. 추론을 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의미를 좀 파악하는 수식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수식은 이렇게 가야지. 얘랑 얘 중점이 3이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라는 거 하나 뽑아놔야 돼. 그리고 식도 잡아놔야 돼. 얘네 둘이 연립하면 교점이 나오지. 아, 이 교점 가지고 식 세우는 거 알지? 항상 내가 이것도 필연성 체계가 노트에 다항함수가 나와. 그러면 식을 세우는 건데 강 세울 때가 있고 교점으로 세울 때가 있는데 보통은 교점으로 세우는 게 더 빠르다. 근데 사실은 이게 약간 좀 스킬 느낌이 나는데 또 스킬이 아니야. 인수정리라는 교과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맞는 풀이니까 요거를 먼저 생각해줘야 돼. 먼저 생각하면 얘는 식이 이렇게 나와야 돼. 당연한 게 얘네 둘을 연립하면 일관되게 항상 뺀다라고 생각하랬어. 우리 3등급 이하 친구들은 항상 일관되지 않거든 식을 세울 때. 그러니까 둘을 뺀다라고 하면 연립이야. 이랬을 때 교점이 알파 베타인 거야. 지금 최고 차항계수 1이지. 얘가 x-알파, x-베타인 거고 fx는 물론 이걸 구해놔도 되는데 요것만 그냥 fx 빼기 x 빼기 3은 x제곱에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인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썼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6이라는 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6 넣은 거 쓰자고. x제곱 빼기 6x 플러스 알파 베타니까 얘만 구하면 된다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통적분할 거야. 왜? 요게 지금 뜻하는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 인테그랄에서 0부터 3까지 통적분해. 여기서부터 통적분하면 뭐에서 뭘 뺄 거냐면 fx 빼기 x-3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이게 fx가 지금 이거거든. 이참수. 그치? 이참수에서 1참수를 뺀 거야. 그러면 이쪽은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하니까 S1은 플러스로 나와. 근데 이쪽은 아래 거 빼기 위에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S2가 나와.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 S1 빼기 2분의 1 S2가 나와. 왜냐면 얘는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니까 플러스로 나온 거고 얘는 아래 거 빼기 위에 거니까 마이너스로 나온 거야.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지 지금 그치?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얘 부호의 반대 부호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인 거라고. 여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잘 봐. 얘에서 얘 뺀 게 이거잖아? 이걸 여기다 넣어.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 이걸 풀면 돼. 그러면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3x제곱 알파 베타의 x는 마이너스 3. 아니다. 여기다가 0, 3 넣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넣으면 알파 베타 나오겠지? 나 그럼 더 안 해도 되겠지? 왜냐하면 이게 나오고 나면 x-3 1로 넘기면 fx가 나오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그랬어. 나는 이 문제 있잖아. 한번 풀었는데 답이 없어서 다른 거 풀다 다시 왔어. 왜 왔냐면 그냥 교차에서 빼고선 적분하면 넓이 3, 그래서 이 마이너스 3 말고 처음에 그냥 3을 썼어. 딱 안 풀리길래 지우고 다시 풀 때 하나씩 점검할 때 이쪽이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니까 S1에서 아래 거 빼기 위에 거 마이너스 2분의 1 S2구나. 요거 부호 반대네. 마이너스 3 바꿔가지고 다시 풀었거든. 14번이 내가 늘 얘기하던 필연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도형이 두 개가 지금 붙어 있거든? 도형이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내가 늘 처음에 따져야 되는 게 있다 그랬어. 두 개 이상 도형, 두 개 도형. 하면은 선생님, 수강생들은 사실 나와야 돼. 두 글자 나와야 된다. 이거 뭐야? 기억?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공유. 그러니까 공유가 뭐냐면 공유하고 있는 선분이나 각도나 아니면 문자가 핵심 포인트가 돼. 그래야지 두 개 도형이 연결되면서 문제가 풀려. 그래야 연립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도 좀 두드러지는데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둘 다 쓸 수 있을 때가 있어. 뭘 우선적으로 쓰는지도 되게 중요해. 왜냐면 이게 사인 코사인 법칙이 진짜 어렵게 나오면 연산이 꼬여버릴 때가 있거든. 근데 코사인 법칙을 먼저 쓰면 코사인 법칙이 2차식이야. 제곱을 하거든. 그래서 말려버릴 때가 있어. 그래서 대장은 사인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아. 이런 필연성까지 잡아주는 선생님이 있나?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나는 우연이라도 계산에 말리기 싫어서 이런 룰 같은 걸 만들어 왔거든? 이 노하우를 다 배우라고. 선생님, 이거 진짜 내가 계속 온라인 영상 홍보하니까 온라인 수업 말고 유튜브 무료 수업에서도 내가 일관되게 오지게 강조해. 내 것 좀 찾아보면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노트도 보면 두 개 이상의 도형이 나오면 공유해야 되는 선각 문자가 있다고 예제까지 이렇게 드러났잖아. 기본적으로 도형 문제 풀 때 요 기본은 꼭 머릿속에 잡아놔야 돼. 좌표계가 마찬가지야. 좌표계도 선분 길이 잡아놨잖아. 그렇지? 도형도 마찬가지야. 기본적으로 작도를 할지 아니면 원, 삼각형 나서 뭘 할지.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데 지금 아까 그 문제 외접원이 나온 거거든. 외접원 나오면 무조건 두 가지밖에 없다. 사인 법칙을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거야. 아니면 외접하는 사각형이 꼭 숨어져 있어. 그러면 대각의 합이 180이다. 중학교 때 배우거든. 삼각형 사인 법칙, 대각의 합 180. 근데 이게 교묘하게 숨어 있어서 사인 법칙이 먼저 떠오르잖아. 그럼 얘가 안 생각나. 얘가 먼저 나오면 사인 법칙을 생각 못해. 다 동시에 다 떠오를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나올 때가 있어. 이 노트 굉장히 맛돌이지. 이거 니네가 맛돌이 요리를 해야 돼. 공부하면서 요리를 하라고, 알았지? 이 문제가 그래. 잘 봐. 아까 내가 1번으로 작도하라 했지. 그럼 작도해보자. 지금 AC가 3이야. AC가 3. AD가 5야. D2가 4야. 그치? 그리고 R1 대 R2가 1대2야. 그러면 나라면 이거 써놓는다. R2는 이 R1을 써놔. 이건 연결할 때 이제 대입을 할 거야. 두 개 지금 원에 반지름 비율 줄 때가 있어. 그럼 사인 법칙 비율로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게 대입하면 웬만큼 다 연립은 돼. 그 사인 법칙 비율 세우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어. 그것도 좋아. 어쨌든 그치만 대입하는 게 기본이다.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또 잡아야 될 게 딱히 없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CE 길이를 구하래. 그래서 처음에 CE 길이면 얘를 구하라는 건데 나는 맨 처음 그래서 사실 솔직히 이거 할선 정리인데 라고 생각하고 할선 정리를 먼저 생각했는데 거기에만 매몰되니까 문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할선 정리 딱 지워버린 다음 바로 빠져나와서 들어간 게 공유. 이 두 개 나오니까 공유 포인트부터 찾았거든. 그럼 잘 봐. 여기서 지금 이 사각형이 나오거든. 사각형 이렇게 사각형. 그럼 얘가 세타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세타라는 문자 공유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일직선이니까 여기가 또 뭐가 돼? 180 빼면 여기가 세타가 돼. 그러면 세타를 세 개 각도에서 공유해. 여기. 이해되니? 그래서 나는 세타를 여기로 잡았어.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된다. 세타 말고 막 알파, 베타 잡아도 일단 세타라 잡았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 세타. 공유하고 있는 포인트 잡아야 된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세타라 잡고 여기를 맨 처음 이런 고민했어. 여기 세타 이렇게 잡아.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이래도 돼. 필요하면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래놓고서 이제 사인 법칙을 쓸지 코사인 법칙을 쓸지 봤더니 사인 법칙은 이거분의 이거 사인 법칙 하나 쓸 수 있어. 맞지? 사인 세타분의 3은 왜냐면 얘가 R1이야. 스몰 R1. 얘가 지금 스몰 R2고. 근데 얘는 사인 법칙 쓰려봤더니 요 세타에서는 얘고 요 세타도 얘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라인이 연결될 수밖에 없어. 이게 필연성이야. 이게 무조건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사인 법칙 사인 세타분의 요거 AE는 이런 식으로 나와. 여기다 써놓게 사인 세타분의 AE는 R2가 나온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둘을 연립하려면 둘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래. 이 비율이 나와 있는 R1, R2가 대입이 돼야 돼. 그래서 이 R1이 R2니까 이 R1 대신 얘 대신 R2라고 쓸게. 그럼 R2 대신 얘를 대입할 수 있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사인 세타분의 AE는 그럼 R2 대신 넣으니까 사인 세타분의 6이 나와. 약분하면 AE는 6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6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3, 6?
요 길이? 그럼 무슨 법칙 쓰고 싶니? 코사인 법칙 쓰고 싶어야 돼. 요 각이 필요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서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로 각도 하나 미지수를 잡는 게 이렇게 공유 포인트를 다시 잡아. 얘를 알파라고 할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봐. 왜냐면 여길 왜 알파를 잡냐면 5, 6, 4를 다 알아? 코사인 알파 나오지. 코사인 알파는 얘랑 완전 제곱식 2, 5, 6 완전 제곱식 25, 36 요렇게 완전 제곱식 느낌이야. 거기서 빼기 16 하면 코사인 알파가 이거 뭐 나오지? 잠깐만 20 얘네 둘 빼면은 20이니까 그러면 코사인이 이제 4분의 3이 나오는 거고 4분의 3 나오면 이제 여기서 바로 들어가자. 바로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지. 여기서 이거 제곱은 얘랑 얘 완전 제곱식으로 가면 A의 제곱 A2의 제곱은 얘 3의 제곱 6의 제곱 하니까 9, 36 둘이 곱해 2배니까 36 코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가. 이게 각 변환하면 부호가 바뀌니까 얘는 45에서 플러스 36에 4분의 3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부호가 바뀌어서. 그러면 이게 45 플러스 93, 27이니까 이게 72가 나오고 얘 루트 먹이면 정답이 나올 거야. 이게 답보다 지금 또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복잡한 문제에서 니네가 필연적으로 꼭 해야 될 것들을 쌓아야 돼. 근데 핵심 뭐야? 두 개 도형이나 공유하고 있는 문자 세타를 꼭 잡아줘야 돼. 이렇게. 안 그러면 스타트가 안 돼. 거기다가 사인 코사인 법칙 중에 코사인 법칙을 먼저 들어가면 여기가 루트가 나올 거야. 여기서 꼬여버린단 말이야. 좀 자신이 없어져 연산이.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필연성치가 노트 있지.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도형이 나왔을 때 뭘 해야 되는지부터가 이제 쌓여 있어야 돼.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된다고. 15번이 가장 어렵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커뮤니티에. 나는 근데 이게 기출에 많이 나와서 그렇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럼 얘를 마지막에 그럼 자 주관식으로 들어가면 20번부터 4점짜리인데 19번 간단하게 언급할게. 봐.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 수식을 좀 줄이고 싶으면 얘를 좀 많이 극대화시켜야 돼. 그러고 들어가야지 수식이 짧아져. 지금 봐.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참수라 나와 있는 3참수를 이렇게 그려. 0,1에서 접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막 그려. 이렇게 0,1. 근데 만나는 게 1,0에서 만난대. 여기가 1,0. 이런 말이 안 되지. 여기 x좌표 여기인데 여기가 1이야. 그러면은 다시 그려. 이게 추론이라고 할게.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0,1을 이렇게 잡을게. 여기가 0,1, 여기 만나는 게 1,0이라 할게. 됐어? 그럼 얘가 y는 fx. 그럼 식을 이 정도만 그리고 세워도 봐. 얘 기울기가 그림 또 엉망이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근데 그냥 가자. 여기서 또 안 그릴게.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여기서 식 세울게. 그러면 얘 직선이 이렇게 돼. y는 마이너스 x에 y절편 1이거든? 근데 얘네 둘이 연립돼 있고 교점이 나와 있으니까 fx에서 빼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네들은 0에서 접하고 1에서 뚫으니까 x의 제곱 0에서 접하고 1에서 뚫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고 얘를 넘기면 끝나는 거라고 지금. 지금 여기서도 추론을 먼저 들어가고 여기서 수식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짧게 나온 거거든. 3등급 이하 친구들을 내가 진짜 수도 없이 지금 20년 가까이 가르치면서 등급 오를 때 제일 먼저 시킨 게 연산 연습부터 시키는데 왜냐면 연산이 안 되면 못 맞춰. 근데 그림부터 무조건 안 그리면 일로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먼저 생각을 해보고 어쩔 수 없을 땐 그냥 수식으로 밀어붙일 때도 있다. 근데 얘를 먼저 생각해보는 게 보통은 맞아. 그리고 내가 오모 벼락치기에서도 얘기했는데 추론 수식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선생님이 별로 없잖아. 나는 한 번도 못 보긴 해. 또 분명히 좋은 분들이 있겠지만 내가 이게 유명해지면 많은 선생님들이 사실 지금도 좀 따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좀 있거든. 내가 굉장히 뭐 아직 안 유명하지만 나는 아직 하나도 안 유명한데 내가 유명해지면 전체 등급 컷이 올라갈 거라고 미안 또 자뻑 퍼포먼스 20번 문제는 삼각함수가 나왔는데 얘도 좌표계네. 삼각함수가 삼각함수 나오면 일단 얘도 추론할 이것도 당연해. 이것도 추론으로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려고 해야 돼. 그리고 수식 들어가는 거야. 근데 삼각함수 핵심이 뭐야? 그러면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특징이 성질이 이거밖에 없어. 어차피 성질이 주기, 대칭, 점근선, 탄젠트가 나왔을 때 어쨌든 요것만 딱 따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제일 먼저 잡아야 되는 거는 지금 주기잖아. 그러니까 주기를 파이티구나. 파이티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2파이를 파이티로 나누면 파이가 주구니까 t분의 2가 한 주기야. 한 주기만 그리면 되겠네. 그래서 먼저 사인을 먼저 그려. 사인을 먼저 그렸더니 한 주기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리고 여기를 t분의 2라고 긋고 여기를 그냥 루트 3이라고 해버려. y는 루트 3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해서 얘가 뭐냐면 y는 루트 3 사인
t 파이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코사인도 그리면 되는데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먹여져 있지? 그럼 원래 코사인이 이렇게 생긴 애가 뒤집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뒤집힌다.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이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높겠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이런. 그래서 여기가 지금 y는 3, 여기가 지금 y는 마이너스 3 이런 느낌이지. 아 근데 나도 진짜 패드 쓰면서 패드는 이 줄간격 잘 맞출 수 있는데 내가 참 자괴감이 드는 게 왜 이렇게 글씨가 초딩 같지 이거? 하지만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다. 글씨는 부가적인 것일 뿐. 당당하게. FK랑 GK가 높이가 같대. 그냥 만나는 교점이야. 교점이 여기 아니면 여기인 거야. 근데 그게 3K 높이래. 그럼 둘 중에 뭐지라고 할 때 그림을 그려야 돼. 왜냐면 K가 오른쪽으로 뻗어나가거든. 여기든 여기든. 그럼 K는 양수야. 양수거든? 근데 이 3K는 높이야. 그러니까 위로 뻗어야 되니까 얘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얘는 추론을 할 때 그림 그려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가 K고 여기 높이가 뭐다? 여기가 Y는 3K인 거야. 물론 그림이 좀 이상하지. 얘 K보다 3K가 더 짧으니까. 그치만 괜찮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추론했다 치면 이제 여기서 수식 뽑으려고 하면 돼. 수식으로 들어가면은 K 넣었을 때 3K 높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루트 3에 사인 파이 K야? T 파이 K? T가 지금 T 파이 K를 넣은 거니까 K 파이 X 넣으면은 이게 지금 3K인 거고 마찬가지야. 코사인 K 파이 X 넣으면 얘도 3K인 거야. 아 여기 마이너스 3까지 넣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풀이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걸 탄젠트를 만들어도 괜찮아. 탄젠트 만든 것도 괜찮은데 나는 1공식을 썼거든. 1공식 뭐냐면 얘를 루트 3으로 나눌게. 잘 봐. 사인 K 파이 X는 루트 3K이고 얘도 지금 마이너스 3으로 나눌게. 코사인 K 파이 X는 지금 마이너스 3 넣으니까 마이너스 K야. 그러니까 얘 각도가 둘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나눠서 탄젠트를 만들어도 되는데 제곱해가지고 1공식. 그러니까 사인 제곱 이거 제곱하면 1이잖아. 그러니까 3K 제곱 K 제곱하면 1이니까 K 제곱이 4분의 1이고 K는 양수 2분의 1이 나온 거지 지금. K 2분의 1도 여기다가 넣었어. K 2분의 1을 여기다 넣으면 사인 K 2분의 1을 넣었어. 2분의 파이 X는 2분의 루트 3이 나와. 2분의 루트 3 하면은 무조건 60도만 떠올리면 안 되고 교점이 여기 있잖아. 그림이 그냥 봐도 이 90도 안쪽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60도라고 생각하지만 120도로 잡아야지. 그래서 얘 자체를 120도라고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얘를 2분의 3파이 3분의 2파이구나. 2분의 파이 X는 3분의 2파이다 하면은 X 값도 나오겠지. 좀 잘못했구나. X가 아니라 여기가 T구나. T. X 대신 T를 넣은 상황이야. 그래서 얘 T가 남아있는 거야 지금 현재. 여기도 지금 T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문제 다 이해는 됐지. 지금 어떤 식으로 푸는 건지. 근데 이 문제도 풀고 나서 돌이켜봐야 돼. 추론을 그림을 그린 다음 수식을 뽑았는데 얘는 수식이 조금 더 비중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 솔직히 추론이 어려우면 요즘 삼각함수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절대값 씌워져 있고 막 평행이동을 해놔. 그래서 케이스가 여러 개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는 쉬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좀 어려웠다 그러면 여기 뭐가 어려웠다? 수식. 아 내가 약한 게 연산이구나 라는 걸 빨리 깨우치고 수식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돼 공부할 때. 11번 같은 경우도 기출에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기출에 나왔던 게 너무 빼다 박은 느낌에다가 좀 그래서 사실 나는 이번 오모 보면서 수능이랑 평가 모의고사는 좀 이런 느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 그러니까 좀 그전에 나왔던 게 나오기도 하는데 거기선 좀 약간 새로운 느낌을 많이 주려고 하고 오모는 옛날에 봤던 거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이라 물론 난이도는 잘 맞추긴 했는데 자 봐. F0은 0 원점지나 Y는 T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GT인 거야. GT가 지금 얘네 둘이 더한 게 불연속이래. T는 0이랑 A에서만 나머지는 다 연속이라는 거지. 그러면 기출의 발상이나 엔젤을 많이 안 푼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또 추론을 들어갈 수밖에 없어. 추론을 들어가는 3차함수 그냥 막 그려 하나를 시도를 해볼 수밖에 없다. 만약에 여기가 y는 t 값이야. 그래서 여기 t 값에서 보는 거야. gt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gt하고 gt- 얘네들은 교점이잖아. 그럼 여기서 t가 잘 봐. t의 좌극한일 때랑 t의 우극한, t의 함수값을 따로따로 구하는 거야. 여기서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더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면은 연속이고 다른 게 나오면 불연속이니까 이걸 먼저 해서 감을 잡아줘야 돼. 그래서 t가 만약에 여기라고 치면 t가 여기다 쳐봐. 좌극한 몇 개야? 밑에 있으니까. 교점 하나지. 우극한 위에 있으니까 세 개지. 그러니까 한 개, 세 개, 얘는 두 개 이거야. 딱 함수값은 딱 여기 있을 때 두 개잖아. 마찬가지로 t-4는 t-3은 t보다 한 칸 내려가 있지. 이때는 뭐야 다. 왼 아래쪽 위쪽 다 1이지. 그러니까 얘가 111이야. 그럼 얘가 2, 4, 3이니까 불연속, 연속. 불연속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여기서 느껴야 돼. 아, 둘 중에 하나가 불연속이면 다른 하나가 연속일 가능성이 커서 웬만하면 불연속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정석적인 추론을 좀 더 들어간다면 만약에 기본적인 너희들 기억에 이런 발상이 쌓여있지 않다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잘 봐. t가 여기야 만약에.
그럼 여기는 지금 위아래가 다르니까 교점 개수가 다르잖아. 불연속 맞지? t가 t-4는 얘는 위아래 다 하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연속이라고. 아, 얘가 불연속이면 얘네 둘이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이때는 불연속이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때 하나 불연속. 그러면 t가 만약에 여기일 때도 문제야. 여기. t가 여기면 여기가 t-4잖아? 그럼 t 내에서는 연속이야. 위아래가 3개니까 다. 하지만 t-4가 여기인 경우는 위아래의 교점 개수가 다르니까 얘는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t가 여기여도 얘 때문에 불연속이야. 잘 봐. t가 여기여도 얘 때문에 불연속. t가 여기여도 얘 때문에 불연속이야. 이해돼? 그럼 t가 여기여도 얘 때문에 불연속이고, 아니고 t가 여기면 여기가 지금 문제지. 여기가 불연속이고 여긴 괜찮고, t가 만약에 이 위로 올라가도 여기가 불연속이니까 t가 위로 올라가도 t-4 때문에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불연속 지점이 최고 4개까지 생길 수가 있어. 이거 천천히 생각해봐. 여기 추론부터 안 되면 이 문제 넘어가. 4, 5등급 친구들은 여기 추론부터 안 되면 내일 다시 생각하면은 또 천천히 보면 이해가 가. 근데 불연속 지점이 둘이 더한 게 최고 4개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지금 2개밖에 불연속점이 없어? 이러면 특별한 그래프가 떠올라야 된다고. 애초에 이렇게 지우고 얘랑 얘 폭이 4였던 거야. 이렇게 얘랑 폭이 4. 그래가지고 얘가 t지. 그러면 얘랑 만나면 얘는 연속이야. 교점이 다 하나잖아. 근데 여기서는 3개이고 하나고 하니까 여기 불연속, 얘가 연속이니까 불연속이 맞아. 그치만 이때 얘가 올라갔을 땐 얘가 불연속인데 얘도 이러면 얘네 둘이 상쇄가 될 수 있어. 연속으로. 맞지? 근데 만약에 t가 얘면 얘 때문에 불연속인 거 확실하고. 그럼 2지점 맞잖아. t가 여기일 때, t가 여기일 때. 그럼 t가 여기면 얘 때문에 불연속. t가 여기면 t 때문에 불연속. 뭔지 이해돼? 그래가지고 케이스가 2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지우고 케이스 분류 2개 하고서 다시 시작해. 얘네 둘의 폭은 몇이다? 4인 거야, 지금. 자, 폭이 4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fx가 여기가 t니까 얘가 y는 t? 이게 0일 때야. 그럼 여기는 y는 마이너스 4인 거고, 여기가 지금 뭐냐면 y는 4고, 여기가 지금 y는 8인 거야. 그럼 봐. 아, t는 0이라 쓰면 안 되겠다. 여기가 0일 때야, 여기가 0. 그럼 잘 봐. t가 0일 때는 얘랑 만나면 얘가 연속이고 얘가 불연속이니까 t는 0일 때 불연속 맞지? 근데 얘일 때는 t가 4일 때 불연속이냐 한번 보자. 이거 확인하자고. gt하고 gt-4를 볼게. 그러면 t는 4일 때야. 4의 좌극한, 4의 우극한 함수값 볼게. 좌극한 뭐냐면 4의 좌극한은 왼쪽, 아래쪽에 4보다 좀 작을 때 교점 개수 3개, 위쪽은 하나, 좌우가 3개 하나야. 3개 하나. 근데 함수값은 뭐냐면 딱 4일 땐 교점 몇 개? 2개인 거야. 맞지? t-4는 뭐냐면 0일 때란 말이야. 얘는 0일 때야. 0에서의 좌는 하나, 우는 3개, 함수값 2개. 좌는 하나, 우는 3개, 함수값 2개 하니까 4. 이래서 불연속이랑 불연속은 서로 상쇄돼서 연속을 만들 수가 있어. 잘 봐, 다시. 얘 때문에 불연속이고 얘는 연속이니까 여기서는 불연속 확정. t는 0. 이때는 서로 상쇄돼가지고 연속. 그럼 t가 얘일 때가 얘 때문에 불연속이 되면 불연속이 되니까 이때 a는 몇인 거야? 8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리고 요거 말고 하나 또 있어. 만약에 이게 사실 킬러 풀려면 전체 다 봐야 돼. 그래서 0이 어디냐면 0일 때 불연속이 돼야 되니까 0이 얘가 만약에 0이라 쳐봐. 이런 불연속 아니야 여기선. 그러니까 여기가 0인가 y는 0. 여기가 4 마이너스 4. 여기가 y는 마이너스 8. 여기는 뭐야 그럼? y는 마이너스 16. 이러면 잘 봐. 0일 때 t가 0일 때 얘 때문에 불연속 맞지? 얘네 둘은 상쇄돼서 불연속 아니고 t가 마이너스 8일 때도 또 불연속. 그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8이 나와 있대. 근데 문제에서 양수 a란 말 있지? 항상 전체 조건이 머릿속에 다 입력돼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a-8 안 돼. 이것만 되는 거야 지금. 이 문제 느껴지니? 지금 여기서 느껴야 돼. 추론이랑 수식이 있다 치면 사실 얘는 추론 몰빵 문제야 거의. 그것도 그런데 사실 추론 몰빵이라기엔 이게 기출이랑 기출 말고 엔제 같은데 이런 문제가 좀 많아. 그래서 좀 많이 풀어보면 단번에 지금 4 차이 나네 하고 얘네 폭을 4로 잡고 푼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사실 기출도 기출인데 엔제도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인문 엔제 같은 게 오히려 더 중요해. 3, 4등급 이하 친구들은 진짜 어려운 엔제보단 좀 쉬운 엔제를 좀 건드려 봐야 돼. 개념 단단하면. 이 문제 다 안 풀어봤지? 자, 여기서 더 들어갈게. 잘 봐. F형은 0, 동시 조건으로 양수 A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선생님 수업 오래 들은 사람 알 거야. 동시 조건 얘기 내가 되게 많이 하거든. 조건이 동시에 안 박혀 있으면 문제 어차피 못 풀어. 근데 지금 여기서 구하는 게 FA의 최소값이 A는 8이잖아 지금. F8의 최소야. 자, 여기다 써. 얘는 F8의 최소야. F8의 최소. 8을 넣었을 때 높이가 최소일 때야. 그러니까 얘를 수식을 다 잡으려고 하면 힘든 게 잘 봐. 원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0을 지나가는 게 여기가 원점 아니면 여기가 원점이야. 여기까지 해야 되니? 만약에 여기가 원점이잖아? F8은 0부터 떨어진 게 한 요쯤 될 거야. 8. 요 높이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원점이잖아? F8은 한 이만큼 떨어져고 이만큼 높이가 돼. 누가 더 높아? 이게
이게 훨씬 높지. 그러니까 여기 원점이 아니라 최소값은 여기 원점일 때. 그래서 두 개 다 구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도 추론을 빡세게 들어가면 이만큼 추론해야 돼. 여기가 0,0이구나. 여기까지 추론이 되면 수식이 짧아져. 딱 한 케이스 구하고 게임이 끝나거든. 그리고 여기선 비율 관계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전 개념이 좀 많이 섞인 것 같아. 나는 평가원 문제에서는 실전 개념이 좀 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요즘에. 잘 봐. 여기 딱 잘라. 극값까지. 여기 뚫지. 여기 접하지. 여기가 이것도 만약에 안 쌓여있는 사람은 선생님 어차피 필연성 체계학 수업에 실전 개념 같이 다 녹이거든. 그거 좀 봐. 알았지? 또 나도 모르게 내 어떤 수업에서 뭐 한다라는 설명 때문에 홍보를 하게 됐는데 넘어가지고. 자, 이게 1차 2차면 1대2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여기 2K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러면 여기 지점이 뭐냐면 X는 여기가 0이었지 여기가 3K야. 자, 간다. 얘가 Y는 0이기 때문에 여기가 X야. 그러면 식을 세워봐. 그러면 fx는 0에서 지금 1차고 3k에서 2차로 접해. 그러니까 0에서 1차니까 x-3k의 제곱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여기서 높이가 0을 여기 k를 넣었을 때 높이가 4가 나와야 돼. 이걸 안 쓴 거야. 추론을 하면 정보가 다 써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넣었을 때 높이 4를 안 썼네 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다가 k를 넣으면 4구나. fk는 4구나. 그래서 여기다 k를 넣어. k를 넣으면 k에 4k제곱. 4k제곱. 여기 4. 전체 제곱이 아니지. 4k제곱은 4기 때문에 약분하면 k는 1이구나 해서 1을 여기다 넣으면 fx 나온 거야. fx는 x에 x-3의 제곱해서 수식으로 게임이 끝났다. 이런 문제는 이제 추론 몰빵형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여러 번 그리고 케이스를 다 따져보면 충분히 풀 수 있다. 만약에 이제 기출에서 발상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22번은 정방향으로도 풀 수 있고 역방향으로도 풀 수 있는데 어떤 게 더 좋다는 상관없는 것 같아. 난 둘 다 해봤거든. 그냥 시간 뭐 좀 있으니까 둘 다 해보니까 둘 다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니까 뭐가 더 편하다는 의미 없고, 그렇다고 둘 다 이게 더나라고 뭐 어떤 게 사후적이야 이런 거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정방향도 충분한 게 처음에 이 원의 범위가 잡혀. 그래가지고 A1부터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 역방향 들어가는 것도 A3랑 5 때문에 A3를 먼저 잡고 A1으로 백하는 것도 충분해. 충분히 그런 근거가 있어. 필연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어. 문제의 실전 현장에서는 어떤 걸로 들어갈까 하다가 잘 안 되면 나와서 다르게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우선 내 필연성 체계학 노트에 있는 이 점화식을 푸는 방법을 내가 지금 여기다가 다시 쓰기 귀찮으니까 내가 요즘에 좀 많이 이 내공이 쌓였거든.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패드 쓰는 게. 패드 쓰는 수준이 초딩이었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됐어.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딱 쓸게. 자, 여기다 써놓고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전부 다. 난 이걸 외우고 다녔어. 선생님은 막 이제 공부할 때 이 발상이 안 떠오르면 이제 억지로 외우고 다녔어. 너희도 3등급 이하 친구들은 저절로 안 떠오른다는 소리니까 외우는 게 맞아. 자, 봐. 문제 읽으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봐. 지금 모든 항이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구조를 딱 먼저 보는 거야. 구조 중에 수체계가 실수네? 아, 그럼 이거 자연수로 못 막네. 자연수가 아니야. 하나하나 가는 게 아니라 수체계 자체가 그냥 다 나오는구나. 솔직히 말해서 얘는 지금 얘를 x라고 보고 얘를 y라고 보잖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해가지고 애초에 함수 해석을 들어갈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래프 그려봤을 때 별 의미는 없더라고. 그리고 문제를 딱 봤더니 A3랑 A5가 나왔어. 그럼 A3로 출발해서 A5로 도착해 끝나면 되겠다. 그래서 시작과 도착이 핵심이다. 이거는 확실해. 그리고 구하라는 게 A1이니까 아 이거 역방향으로 해서 역함수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괜찮아. 역방향 점화식은 그냥 푸시는 분들도 많은데 선생님은 그냥 역함수 만들거든. 이게 연산 약한 애들은 역함수를 만들어야지 오히려 깔끔하게 실수가 안 나와.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 정도가 채택된 다음 시작되는 거야. 애초에. 당연한 얘기인데 동시 조건은 무조건 언제든이다. 동시 조건. 조건 자체가 동시에 자꾸 잡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근데 맨 처음에 부등식 해석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건데 수식적인 해석이야. 수식적으로 해석할 때 둘이 곱해서 양수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잖아. A1, A2가 풀풀 아니면 마마 이건데 니네 생각해봐. 마마면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일 때는 제곱이 되거든? 그러면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 못 나와. 얘 무조건 얘는 플러스가 나와. 그러니까 이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풀풀이야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아 A1은 0보다 크고 또 0보다 크다. A2는 뭐냐면 얘가 0보다 크니까 얘가 여기다가 A1 넣었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도 0보다 크고 얘네 둘을 조인시키면 A1이 2분의 3이랑 0 사이 이거 딱 박아놓고 시작해야 돼.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내가 늘 강조하는 거 있지? 선생님이랑 오래 한 사람들은 추론과 수식 중요한데 수식은 등식과 부등식이 있는데 우리 1, 2등급 애들은 부등식에서 날라다니는데 3, 4, 5등급 친구들 부등식 잘 못해. 부등식을 항상 그냥 좀 가까이 둬. 원의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케이스 분류해서 쭉 나가도 돼. 그러면 A1부터 해서 나는 근데 솔직히 왜 역방향 가냐면 A1부터 해서 L이 나오지.
그리고 3에서 5 나오지. 그럼 단계가 너무 많아. A, 1, 2, 3, 4, 5 하면 케이스가 너무 뻗어져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애초에 3에서 5는 2단계잖아. 3, 4, 5.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잡고 시작하자라고 생각한 것 같아, 솔직히. 그래서 A3부터 잡고 가자. 여기서 나라면 A3, A4, A5를 딱 두고 시작할 거고, 여기서 케이스를 나눴는데 A3가 0보다 작을 때, A3는 0일 때, A3가 0보다 클 때. 이거 아마 이렇게 한 사람들 좀 있을 텐데, 이 등호까지 같이 생각했을 건데, 나는 꼭 이 준킬러, 킬러급쯤 되잖아? 그럼 부등호, 등호일 때 따로 생각을 해봐, 한번. 기출에서 발렸던 기억이 있거든, 옛날에. 그래가지고 3가 봐봐. 이게 음수면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거거든? 근데 만약 0이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만약에 얘네들을 묶잖아? 음수일 때는 제곱하면 양수니까 얘네들을 묶으면 무조건 얘는 양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밑에다 넣게 되어 있어. 뭔 말인지 이해되니? 하지만 그거 잘못된 게, 0인 경우는 여기다 넣잖아? 그럼 그 다음에도 0이야. 근데 0인 경우는 또 아래 양수라고 놓고 여기다 넣으면 안 돼. 또 위에다 또 넣어야 돼. 또 0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A4도 0이고 A5도 0이라서 케이스가 달라. 그래서 부등호하고 등호가 같이 나오더라도 찢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들어가는 게 맞아. 근데 솔직히 아무 때나 그러진 않아. 나 같은 경우도 3점 쩌리 문제에서 이러고 있지 않고 한 준킬러 킬러 번호 위치에 있으면은 부등호 좀 조심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 자, 그래서 A가 0일 때는 그냥 쭉 나온 거야. A5 0 되는 거야. 근데 둘이 똑같지. 오, 그럼 되는 거야. A3는 0 채택된 거야. A3는 0. 요 상황 하나 봐야 돼.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A3가 0보다 작을 땐 제곱이지. A4가 뭐냐면, 이렇게 쓰지 말자. A4는 누구냐면 A3의 제곱이 돼. 근데 A5는 뭐냐? 얘가 양수인 거 확실하지? 왜냐면 제곱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서 마이너스 2A3의 제곱 플러스 3, 이게 A5인데 얘랑 누구랑 같아야 돼? A5랑 A3가 같아야 돼. 얘랑 둘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A3 이렇게 둔 거야. 둘이 같다라고 하고 얘를 풀면 2A3의 제곱 플러스 A3 빼기 3은 0이고 2A3 3, 1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하면 되겠다. 그래서 A3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1 이렇게 두 개 나오거든. 근데 이 중에서 G가 0보다 작을 때지. 그러니까 1 안 돼. 그래서 여기다 써놓게 마이너스 2분의 3 하나 나온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됐지? A3가 0보다 클 때 좀 짜증나는데 이러니까 킬러야. 어쩔 수 없어. 이땐 좀 짜증날 수밖에 없어. 처음에는 여기다가 넣으면 A4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A3 플러스 3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 범위가 뭔지 모른다는 거지. A4의 범위를.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만들어 들어갈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A3는 0보다 작고 부등호 뒤집혔어. 3을 더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은 3보다 작아. 그래서 케이스를 3개로 나눠줘야 돼. 3개로 나누면 마이너스 2A3 플러스 3이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A3 플러스 3은 0일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3은 0보다 클 때, 이렇게, 3보단 작아야 되는구나. 3이랑 0 사이, 이렇게. 0보단 큰데 3보다 작다 해서 케이스가 3개로 나뉘어져야 된다고. 근데 0보다 작으면 뭐 하라고 돼 있어, 처음에? 0보다 작으면 제곱하랬지? 그래서 이때는 얘를 제곱해야 돼. 4A3의 제곱 마이너스 2이고 A3 플러스 9는 얘가 지금 누구랑 같아야 돼? 얘가 A5를 구한 거야? 그게 A3랑 같아야 돼. 그게 A3다. 이거 연산까지 다 하는 거 보여주면 너네들 너무 퍼질 수 있으니까 3, 4, 5등급 친구들은 A3가 지금 3이랑 4분의 9가 나오나? 뭐 이랬던 것 같아. 근데 여기서 A3가 양수일 때 조건이잖아. A3 구한 거. 그러니까 얘는 둘 다 괜찮아. 둘 다 채택된 거야. 그리고 지금 A4 자체가 0일 때는 A5도 어떻게 되냐면 0은 여기다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A5도 0이 되거든. A5는 0. 근데 A3가 0보다 클 때인데 A5가 0이래. 둘이 같을 때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돼. 얘는 채택 안 돼.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얘가 0이랑 3 사이면 양수일 때는 양수는 마이너스 2배 3 더하래. 여기다 마이너스 2배 4A3에 마이너스 2배니까 마이너스 6인데 거기다 3 더해 마이너스 3. 이게 지금 근데 이게 누구랑 같아? A랑 같은 거지. 누가 됐지? 얘네 둘이 또 같아야 되니까 3이라서 A3는 1로 채택돼. 왜냐면 A3가 0보다 클 때니까. 여기 있지? A3가 0보다 클 때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4개가 나와. A3가 5개구나. 마이너스 2분의 3, 0, 3, 4분의 9, 1 이렇게 5개가 나와. 여기다 써놓고 좀 지우고 하자. 칸도 좀 모자르는 것 같고. 잘 봐. A3 나온 것만 여기다 써. A3는 지금 뭐뭐 나왔냐면 마이너스 2분의 3, 0, 그 다음이 3, 4분의 9, 1 이렇게 5개 나와 있어. 그리고 A1으로 백해 들어갈 건데 그럼 내가 역함수 만드는 게 좋다 그랬지? 이건 별로 의미 없어. 역함수를 만들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역함수가 진짜 함수는 아니야. 음함수야. 음함수란 말 하면은 잠깐 미적분하는 애들만 하나? 함수라는 게 원래 X값에 뭘 하나 넣으면 Y값 하나 나오잖아. 근데 이 점화식을 역으로 만들면
함수를 양방향으로 넣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표현을 역함수라고 표현하는데 좀 편하게 만들자고. an을 넣어서 an 플러스 1 구하지. 나는 an 플러스 1 넣어서 an을 구하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요 식을 요렇게 둘을 봤을 때 an은 하고 정리해봐. 그럼 an은 이렇게 an은 루트 씌우지. 그러니까 풀마 루트 an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서 an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지금 현재. 근데 문제 잘 봐. 이게 음수일 때야. an이 음수야. 플러스 루트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조건을 잘 봐. 그래서 최대한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an 플러스 1이야. 그리고 여기에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웬만하면 n 플러스 1로 조건 바꾸는 게 좋아. 근데 못 바꿀 때도 있어. 하지만 여기서 봐. n 플러스 1은 n을 제곱해서 만든 그 양수잖아. 그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얘가 양수구나. an 플러스 1은 양수다. 그리고 0일 때도 이제 사실 한번 생각해보면 좋은데, 0이면 얘도 0되네? 그러니까 관계 없겠는데? 얘는 등호 여기다 넣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 한번 해주면 좋아. 그리고 이번에도 영수는 이렇게 둘이 만들면 an은 하고 정리해. 그럼 얘를 넘기고 마이너스 2로 나눌 거 아니야, 그치? 얘는 3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을 2로 나눈 거야. 조건은 이래. an이 지금 여기 an이 0보다 클 때지. 근데 진짜 조건은 얘랑 똑같은 거잖아? n 플러스 1 조건이면 좋으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n 플러스 1, 얘가 지금 an이랑 똑같지? an이 0보다 크니까 얘가 an인데 그게 0보다 크다 하면 이 n 플러스 1이 3보다 작다라는 게 나와, 조건이. 그래서 나라면 여기다가 an 플러스 1은 3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두 개를 써놓고 요걸 보면서 넣을 거야. 물론 이게 연습이 좀 돼야 쉽다, 아니면 좀 어려워. 잘 봐. n이 0이랑 3 사이면 둘 다 대입하는 거야. 근데 아예 3보다 작으면서 음수가 나와버리면 여기다만 넣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양수일 때만이니까. 물론 0일 때도 되고. 근데 아예 3보다 더 커버리면 여긴 못 넣고 3보다 더 크면 여기다가만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둘 다 넣을 수도 있고 하나만 넣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로 갈 거라고 지금. 그럼 우리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한번 출발해보자.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가 A3고 여기 2고 여기 1이야. 좀 널찍히 잡자. 안 되겠다. 너희도 이런 식으로 A3, A2, 이 1의 위치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이제 출발할 거야. 자, 여기서 잘 따져. 마이너스 2분의 3은 0보다 크다가 아니지. 3보다는 작으면 맞아. 여기다가만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밑에다가만 넣을 수 있어. 밑에다가만 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었어. 그럼 솔직히 이게 암산이 안 되면 좀 힘들어지거든.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2분의 6에 2분의 9인데 2로 나누니까 4분의 9다. 얘 하나 나온 거야. 4분의 9는 지금 0이랑 3 사니까 둘 다 돼. 그래가지고 얘는 요렇게 두 개가 나. 밑에다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고, 위에다가 넣으면 4분의 12에서 4분의 9를 빼니까 4분의 3이니까 8분의 3이 나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A1이 맨 처음에 0이랑 2분의 3 동시 조건이야. A1이 여기다 써놓을게. A1은 0이랑 2분의 3 사이니까 음수는 그냥 다 죽여. 8분의 3은 되지? 그래서 8분의 3 하나 정답인 거야 지금. 그럼 이번에는 0부터 들어가 볼게. 0을 넣어. 0은 지금 등호가 있으니까 위에다 넣는 거야. 그럼 얘가 0이 돼. 그리고 또 밑에다가도 넣어야 되네. 3보다 작으니까 여기도 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0을 넣으면 얘는 2분의 3도 나와 지금. 근데 0을 또 위에다가 넣으면 얘는 0이고, 얘는 안 되지. 얘 사이여야 되니까. 0을 아래다가 넣으면은 또 얘는 2분의 3인데 얘도 안 되네. 0이랑 2분의 3 사이니까. 근데 이제 2분의 3은 둘 다 되나? 2분의 3 지금? 2분의 3 둘 다 넣을 수 있네. 이렇게 둘 다 넣으면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인데 음수잖아. 이거 안 되지. 음수 안 돼? 음수 무조건 다 안 돼. 왜냐면 이거 0이랑 2분의 3 사이. 밑에는 2분의 3을 여기다 넣으면 2분의 3에서 2분의 3 빼니까 그걸 또 2로 나누니까 4분의 3. 이게 암산이 돼야 돼, 솔직히. 안 그럼 이런 문제가 잘 안 풀리니까 내공이 뛰어나야 돼. 그래서 지금 8분의 3, 4분의 3 채택됐고, 이번에 3을 넣으려고 보면 3 같은 경우는 얘는 3보다 작다여야 된단 말이야. 밑에는 얘 안 돼. 여기만 넣을 수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돼. 근데 음수인 경우는 지금 음수는 여기 또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여기다 넣을 수 있어가지고 얘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 되거든. 근데 이게 2분의 3보다 커. 그래서 얘도 안 돼. 2분의 3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4분의 9랑 1 남았네. 자, 그럼 4분의 9 넣을게. 4분의 9. 1 이렇게 두 개. 4분의 9는 지금 위야 아래야 따지면 4분의 9가 얘랑 얘 사이 둘 다 되거든. 4분의 9. 위아래로 4분의 9가 둘 다 돼. 마이너스 2분의 3 위에 넣으면, 아래에다가 넣으면 4분의 9를 넣었어. 4분의 10에서 4분의 3인데 얘가 8분의 3이 나와. 그치? 마이너스를 또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은 얘는 0보다 크니까 여기 못 넣고 여기다 넣을 수 있거든? 그러면 이게 2분의 6에서 2분의 3이니까 4분의 9야. 4분의 9가 8분의 9가 되네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8분의 9를 넣을 건데, 8분의 9는 0이랑 2분의 3 사이에 이제 확인해봤더니 안 되네. 얘는 안 돼. 근데 이제 8분의 3을 넣으면 위 아래 둘 다 넣을 수 있지만 위는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어차피 A와 음수 안 되잖아. 0보다 크니까. 아래에다가만 넣는 거야. 그러면 8분의 24에다가 8, 3, 24, 24에서 3을 빼 8분의 21
그거를 2로 나눠. 그러니까 16분의 21이 나와. 그래서 16분의 21 되나 봤더니 얘는 돼. 0이랑 2분의 3 사이 맞지? 마지막으로 이제 1을 넣어보자. 1을 넣으면 0보다 클 때랑 3 둘 다 되네. 그래서 둘 다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고 밑에 있는 거 넣으면은 갱 1이 돼. 근데 또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으니까 밑에만 넣을 수 있어. 밑에다가 넣으면 마이너스 1을 밑에다 넣었어. 그러면 암산하면 얘가 2 되는 거 보이지? 근데 0이랑 2분의 3 사이니까 얘도 안 되고 마지막으로 1을 넣으면 1은 위아래 둘 다 되네. 근데 음수니까 위에다가 넣으면 음수돼서 안 되고 여기다가 1 넣으면은 2니까 얘는 1이 되니까 1은 되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8분의 3, 4분의 3, 16분의 21, 1 이렇게 나오는데 나 이거 맞나? 지금 뭐 틀린 거 아니야? 아 답지 있는 답 맞구나. 여기 4개 있으면 맞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기해볼게. 잘 봐. 이것도 배울 게 많아. 너희가 어차피 연습 많이 해야 돼. 하다 보면 역함수 만들고 이렇게 풀이하잖아. 겁나 실수해. 연산에서. 연산부터 단단해야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연습 많이 하는데 이게 다 모여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모임과 연산의 연습이 합작으로 돼야 된다. 추론과 수식 연산은 너무 중요하다. 특히 부등식을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된다. 망했다. 내가 사실 이거 수업하면서 공통은 다 하려고 그랬다. 최소 내가 당연히 선택 과목까지 못할 줄 알았어. 뒤에 스케줄이 있었어. 그래서 한 2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그럼 내가 15번 못한 거잖아. 15번은 필요한 사람 나한테 요청해. 카카오톡 채널로. 그럼 그것도 이제 찍어서 내가 바로 보내줄게.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바로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일 찍을 수 있어. 근데 편집하는데 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이틀 3일 안에 채널로 요청해 놓으면 보내줄게. 어차피 너희들 이거 나한테 요청하는 거 어차피 해설은 다 딴 데서도 볼 수 있는데 공부하고 싶어서잖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15번 킬러 공부하고 싶고 선택 과목도 필연성을 잡으면서 어떻게 공부하고 싶은지 좀 궁금한 사람은 나한테 카카오톡 채널로 요청을 해줘. 그럼 내가 나중에 찍어가지고 바로 영상 올리고 링크를 줄게. 자 오늘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어. 오늘 고3이라 가지고 바로 시험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N수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음날에 시험지 뽑아가지고 학원에서 보는 경우도 많지. 그러고서 이제 이걸 보고 등급 컷도 보고 할 텐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내가 되게 많이 그랬던 게 산모를 만약 망했다 쳐봐. 좀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 개념 수업도 듣고 막 했는데 기대를 하면서 시험을 또 봤는데 전이랑 뭐 차이가 없는 거지. 그러면 되게 하기 싫어지거든. 그리고 특히나 4모나 5모는 이게 봄이라 날씨가 따뜻할 때쯤이라 여기서 망하고 슬럼프 겪는 친구들도 좀 많아. 근데 그 친구들 좀 기운 냈으면 좋겠어서 내가 이 영상으로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한 거야. 사실 작년에도 내가 5모는 촬영 안 하고 건너뛰었거든. 왜냐면 4모, 5모는 관심도가 낮아서 사실 조회수도 좀 안 나오고 나도 하지 말까 하다가 좀 그래도 이거 시험 보고 분명히 주저앉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초점으로 찍었거든. 해설을 명쾌하고 빠르게 막 하는 것보다 야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거 참고해서 공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파이팅 있게 6모 준비해서 6모 때는 진짜 큰일 한번 내보자. 고생했어 얘들아.